자, 이어서 또 내용을 볼게요. 정보의 융합성 2페이지 거기가 중요한데 여행을 갈 때 아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 여행 책자, 그리고 뭐 블로그 같은 데서 정보를 또 얻거나 할 수가 있죠. 그런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행 준비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내 SNS에 올린다라고 하면 다음에 여행을 위한 정보를 모으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보의 융합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직업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 살펴봤었는데요. 여러분 아르바이트와 직업의 차이점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일을 하느냐 지속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직업 동그라미 해보시고 중간에 줄 쳐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직업. 그치? 알바가 아니라 직업이죠. 그 아래다가 메모해보세요. 일시적 활동 X. 일시적 활동은 직업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직업의 필수 구성 요소 줄 쳐보세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생계의 유지 줄 치시고 계속적인 활동,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도박이나 투기로 인해서 소득이 있다라고 해도 그걸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 아래도 적으세요. 도박, 투기, X. 도박, 투기, X. 도박이랑 투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도 돼요. 네.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잘하면 좋아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하지만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노동행위의 수반 줄 치세요. 노동행위를 해야 돼. 땀을 흘려서 일을 할 수 있어야지. 개성의 발휘, 자기 실현, 이것이 직업이 가지는 필수 구성 요소이다. 자,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직업의 필수 구성 요소에는 지시의 이행이 포함된다. 지시의 이행이 뭘까? 지시에 따르는 것을 얘기하죠. 지시의 이행은 직업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그죠? 메모해보세요. 지시의 이행 X. 지시의 이행 X. 네. 그 다음에 세 줄 내려오면 직업 정보가 여러분과 같은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직업 정보를 막 구해서 어디 기획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어디에 취업할 수 있게 지금 모집 중이래. 이런 정보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줄 쳐보세요. 개인적 측면에서 노동시장 진출에 대비할 수 있게 하며 직업 정보가 가지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의미가 이것이라는 얘기예요. 4번 볼게요. 4번은 무슨 모델이 나오나요?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이라고 해서 진로 의사결정의 7단계가 나오죠. 그 7단계가 모델의 이름이 뭐였어요? DECIDES 동그라미 DECIDES라고 하는 7단계를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Define the problem. Define은 정의하다잖아요. 문제가 뭔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죠? D에다 동그라미. 자,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은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와요. 네, 근데 이걸 다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요. 교수님이 보기에다가 7단계를 막 섞어서 넣으면은 이것을 DECIDES라고 하는 모델 이름을 기억해서 순서에 따라서 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stablish의 E에다 동그라미 decide 할 때 DE가 나온 거예요. on action plan,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A, B, C라고 하는 차 중에서 어떤 차를 구입할 것인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의 정의는 나에게는 현재 차가 없다. 근데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래 내가 선택할 수 있게 A, B, C라는 것을 세 가지로 압축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으로 세울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C, clarify value. clarify의 C의 동그라미
가치를 명확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차를 구입할 때 꼭 색상이 검정이어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몇 명이 탈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나는 얼마 이하의 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자기에게 중요한 가치를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identify의 I의 동그라미. identify는 확인하는 거예요. alternatives는 뭘까요? 대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그래서 차로 내가 구입할 수 있는 A, B, C라고 하는 것이 alternatives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세 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discover probable outcomes. discover의 D에다가 동그라미. 발견하는 거죠. 예측 가능한 결과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A를 구입했을 때는 나는 이런 부분은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은 되게 아쉬울 것 같은데 B를 결정했을 때는 또 어떨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별표. 이게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에서 핵심이라고 했었어요. 뭘까요? eliminate가 뭘까요? 제거하다, 삭제하다 라는 뜻이에요. alternative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대안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중에 그래 나는 원래 검정을 선호했는데 이건 흰색이잖아. 다른 게 다 조건에 들지만 흰색이라서 안 되겠어 라고 삭제. 그지? C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돈이 이만큼인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다 라고 해서 안 돼. X. 그러면 남는 A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6번에다가 별표하셨죠? 이렇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decides S는 start의 S 동그라미. start action은 이제 A를 구입해서 그걸 사용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쵸?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의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핵심적인 과정이 여섯 번째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맨 윗줄에 가장 핵심적 과정 줄쳐보세요. 대안 배제 단계 동그라미. 여섯 번째 대안 배제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5번 의사결정 모델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만족의 원리 동그라미 해보세요. 만족의 원리. 만족의 원리는 뭐냐면요. 교수님 친구 중에 아직도 골드미스인 이제 친구가 있는데 소득도 꽤 괜찮고 외모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괜찮은데 아직도 고르고 고르느라고 시집을 안 간 거예요. 앞으로는 갈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보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단 종교, 뭐 학력, 소득 수준, 어디 살아야 되는지, 키, 외모 막 이런 거를 조건으로 쫙 걸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 쭉 내려와서 3번을 줄쳐보세요. 어떤 진로 대안이 어느 한 가지 측면의 최소 수준 만족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더 이상 탐색하지 않고 배제시킴. 지금 예로 든 것처럼 나는 종교가 A라는 종교인데 그거랑 같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만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소득 수준은 뭐 얼마 이상인데 그게 하나라도 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겠어 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에게 딱 맞는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쵸? 그래서 이 만족을 가져다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러한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무슨 원리로 설명했다고요? 만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줄친 내용이 만족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여섯 번째 정리합시다. 제목이 뭐예요? 목표 설정의 힘. 그죠?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세요. 줄쳐보세요. 명확한 목표. 목표의 동그라미.
여러분 수업 활동을 하면서 목표를 적어보세요. 교수님이 얘기했더니 목표를 명확하게 적은 사람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죠? 그러면 목표를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10년 후에 소득의 차이가 굉장히 엄청나게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옆에 줄 쳐보세요. 목표를 명확하게 기록했던 3%는 나머지 졸업생들보다 평균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함. 줄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지금부터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소득을 많이 높이고 그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동그라미 친 것, 빈칸을 딱 뚫어놨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잘 구별하실 수 있도록 기억하세요.